옛날 옛적 조선 중종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그의 한양에는 흉년이 들었고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별이 떴다는 소문이 돌았고 골목마다 점쟁이와 관상가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내렸다. 운명을 미리 알아야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얼굴에 점 하나, 송금 하나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운명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운명을 정해버리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태어나 관아의 서리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지요. 윤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글을 읽고 문서를 다루는 솜씨는 양반 자제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얼굴은 반듯했습니다. 고든 미간과 단정한 인매, 그리고 깊은 눈동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다른 것을 먼저 봤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아래 조그맣게 박힌 검은 점 하나. 저 점이 복을 가린데 점자리가 좋지 않아. 흉하다더라. 어릴 적부터 듣던 말이었습니다. 윤서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 점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될 터였습니다. 윤서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윈 뒤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신 분이었지요. 그리고 병든 누이 한 명. 기침이 잦아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런 윤서에게도 혼약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양반가 규수 정연이었어요. 어릴 적 우연히 만나 정을 쌓아온 인연이었지요. 하지만 정연의 사촌 오라버니 한도령은 달랐습니다. 서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혼인을 맺겠다고 한도령은 윤서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런 윤서를 은근히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무당 매월이었지요. 내 관상엔 잠든 운명이 있다. 매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윤서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었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소박한 살림이나마 정성껏 준비했지요. 낡은 집의 벽을 새로 바르고 혼서지를 정갈하게 작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혼례를 앞두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장가를 가다니.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곧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집도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의 집에 관상가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둘, 셋. 낯선 사람들이 정연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갔다 했지요. 윤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약은 이미 정해진 일. 괜한 걱정일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매월이 윤서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조심해라. 관에서 붉은 바람이 분다.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하고 있어. 윤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매월 누나. 누가 날 해친단 말이오. 하지만 매월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혼례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연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윤서를 급히 불러달라는 정갈이었지요.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혼례 날짜를 앞당기자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정연의 집 대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송진옥. 한양에서 소문난 관상가였지요. 자네가 윤서인가? 송진옥은 윤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관자 밑점 하나가
화문을 가리고 흉성을 부르고 있구먼. 이 사내를 맞으면 문중이 기운을 잃을 게야.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연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윤서, 미안하네. 혼약을 파기하겠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정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상가의 말을 어찌 무시하겠나.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네. 윤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파혼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역시 그 점이 문제였구만. 애초에 서울 주제의 양반가와 혼인이라니. 윤서의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이는 기침을 하며 오빠를 걱정했지요.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관자놀이 아래 점을 만졌어요. 이 작은 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차라리 칼로 도려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연이 몰래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 도령.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가문이.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가시오.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야겠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수치스러웠고 모든 게 고통스러웠지요. 윤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방 군관청으로 가려 합니다. 뭐라고? 한양을 떠난다고?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윤서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윤서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권의 책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전부였지요. 한양을 떠나는 날 매월이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이걸 가져가거라. 매월이 건넨 것은 작은 부적이었어요.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게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 점은 흉이 아니야.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윤서는 부적을 품에 넣었습니다. 고맙소, 누나. 그렇게 윤서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윤서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양의 지붕들이 아득히 보였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앞만 보고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길 한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노인은 윤서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가?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방으로 향합니다. 노인은 윤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특히 관자놀이 아래점을 유심히 들여다봤지요.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 점은 흉이 아니라 왕의 문을 여는 일점이네. 허나 열쇠는 스스로 쓰는 게지. 윤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윤서는 지방 군관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고을의 관청이었지요. 한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민원을 처리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윤서를 무시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온 놈이라며? 점 때문에 파혼당했다는데? 하지만 윤서는 묵묵히 일했어요. 그의 성실함과 능력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현감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자네가 이 문서를 작성했나? 현감이 내민 문서를 보자
윤서는 얼굴이 굳었어요.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나리.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자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가? 현감은 화를 냈습니다. 이 문서 때문에 상납금 장부가 엉망이 되었어. 자네가 고의로 변조한 것 아닌가? 윤서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윤서는 밤새 고민했어요. 윤서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관청의 창고를 뒤졌어요. 원본 문서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숨겨진 문서 더미 속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를 제거하라. 그가 이곳에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한.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설마. 한도령? 정연의 사촌 오라버니 한도령이 자신을 쫓아 이곳까지 손을 쓴 것이었어요. 윤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혼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어. 윤서는 편지를 증거로 삼아 현감 앞에 나섰습니다. 나리,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를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현감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도령이라. 한양 양반가의 자제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라면 부족하네. 한도령은 권세 있는 집안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윤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지요. 그 과정에서 윤서는 법정과 형조의 판례를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밤마다 책을 읽고 글을 익혔어요. 그의 지식은 날로 깊어졌지요. 그런 윤서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군관청의 늙은 서리박 영감이었어요. 윤서, 자네 참 대단하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박 영감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곧 큰일을 하게 될 거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서는 지방 군관청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윤서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정연을 마주쳤어요. 윤서 도령? 정연은 윤서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내고 있소. 당신은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온 겁니다. 친척 댁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정연이 입을 열었어요. 윤서 도령, 그 점이 정말 흉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오. 당신을 탓하지 않소.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이렇게 다시 마주치다니. 그날 밤 윤서는 달을 보며 홀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지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한 발소리였지요.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급히 달려오는 걸까요? 윤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관청 앞에 말을 탄 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윤서를 찾고 있었지요. 윤서를 찾는다. 즉시 나와라. 윤서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윤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군사의 대장이 말했어요. 반영 모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지금 당장 따라와야 한다.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반역? 내가? 이건 또 다른 음모였어요. 누군가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지요. 윤서는 포박당했습니다. 관청의 감옥에 갇혔지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윤서는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거지? 다음 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현감이 직접 나와 윤서를 다그쳤어요. 윤서, 자네가 반역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있네.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나리,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 편지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네. 반역을 모의하는 자들의 명단에 말이야. 윤서는 편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 조작된 것이었지요. 이건 거짓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관청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서를 풀어주시오. 그는 결백합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윤서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요. 어머니는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현감은 냉정했어요. 증거가 있는 한 어쩔 도리가 없소. 윤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까지 고생시키다니. 그날 밤 윤서는 감옥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윤서는 감옥 안에서도 머리를 굴렸어요.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모함했는지 추리하기 시작했지요. 한도령. 그가 현감과 손을 잡았을지도 몰라. 윤서는 감옥지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박 영감을 불러주시오. 제게 전할 말이 있소. 사흘 뒤 박 영감이 찾아왔어요. 윤서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박 영감, 현감의 집무실을 조사해 주시오. 분명 한도령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을 겁니다.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내가 해보지. 그리고 며칠 뒤 박 영감은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현감과 한도령이 공모하여 윤서를 제거하려 했다는 편지들이었지요. 윤서는 그 증거를 들고 가명의 관찰사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관찰사 나리, 이 사건은 조작입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관찰사는 편지들을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런, 현감이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었고 윤서는 풀려났지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윤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약한 자를 짓밟는다. 나도 힘을 가져야 해. 윤서는 석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도령의 음모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지요. 관찰사의 허락을 받아 윤서는 현감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것은 한도령과 송진옥, 그 유명한 관상가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서를 파혼시키는데 성공했소. 이제 그를 완전히 제거하시오. 그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하오.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송진옥이 한도령과 한패였다니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던 거예요. 송진옥은 처음부터 사기 관상가였고 한도령의 돈을 받고 윤서를 파혼시킨 것이었지요. 윤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 증거를 한양으로 보내야 해. 그들의 죄를 밝혀야 한다. 윤서는 관찰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나리,
이 사건은 단순한 지방 문제가 아닙니다. 한양의 양반가와 사기 관상가가 결탁한 큰 사건입니다. 관찰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이 일은 조정에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윤서는 불안했습니다. 한도령은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였고 조정에도 연줄이 많았지요.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윤서를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매월이었어요. 윤서야, 잘 버텼구나. 매월은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내 점은 흉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윤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요. 매월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내 운명이 어디로 향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윤서는 홀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라. 정말 내게 특별한 운명이 있는 걸까? 산길에서 만난 백발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점은 흉이 아니라 왕의 문을 여는 일점이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의 문? 말도 안 돼. 나는 그저 천한 서얼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며칠 뒤 관찰사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관찰사는 윤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네의 능력이 아깝네. 이곳에서 더 큰 일을 해보지 않겠나? 내가 추천하겠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관찰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 그럼 우선 이곳에서 경험을 더 쌓게. 윤서는 관청에서 일하며 더욱 정진했습니다. 법정과 병서, 경정까지 두루 공부했지요. 밤마다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새벽까지 글을 쓰기도 했지요. 박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서, 자네 몸 상할라. 좀 쉬게.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감님, 저는 쉴 수 없습니다. 힘을 키워야 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요. 윤서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도령이 윤서를 고소했다는 소문이었지요. 윤서가 허위 문서로 자신을 모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서는 피식 웃었어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잘 됐어. 이참에 한양으로 가서 모든 걸 밝혀야겠어. 윤서는 다시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싸우러 가는 거였지요. 윤서가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탄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내금이었지요. 윤서인가? 내금이 대장이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장은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특히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지요. 관자놀이 아래점. 맞군. 대장은 다른 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양으로 데려가라. 왕명이시다.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왕명이라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포박당했어요. 이번에는 죄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 윤서는 불안했습니다. 왕이 나를 찾는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곧바로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말했어요. 윤서,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누구였느냐를 묻는 것이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윤첨지셨고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첨지. 하지만 그가 정말 내 아버지일까?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원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 궁에서 왕자 하나가 실종됐다. 그 왕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에서 이상한 기록이 발견됐지. 윤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기는 관자놀이 아래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이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왕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관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그래서 조사하는 것이다. 윤서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왕자? 그럴 리 없어. 나는 평범한 서얼이었는데. 그날부터 윤서는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는 누구인지, 모든 것을 캐물었지요. 윤서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윤첨지의 아들로 알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혼란에 빠졌어요. 만약 윤서가 정말 왕자라면 왕위 계승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도령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윤서가 왕자라고? 절대 안 돼. 한도령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정년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 도령이 왕자일지도 모른다니. 정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요. 정년은 윤서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의금부로 찾아가 탄원서를 올렸어요. 윤서는 결백합니다. 그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의금부는 차갑게 거절했지요. 규수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오. 돌아가시오. 정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무렵 윤서의 어머니도 한양으로 올라왔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니는 대궐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윤서는 옥중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모든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 윤서는 의금부 관원에게 청했어요. 왕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전에 무릎을 꿇었지요. 왕은 높은 곳에서 윤서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윤서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왕은 한참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관자놀이 아래점을 주목했지요. 과연 점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왕은 신하들을 돌아봤어요. 이자가 정말 왕자인지 어찌 알겠는가?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혈통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한 대신이 나섰어요. 왕실의 족보와 비교하고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어요. 윤서도 자신이 왕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전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모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왕은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누구를 말하는가? 한도령과 관상가 송진옥입니다. 그들은 저를 파혼시키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윤서는 품에서 증거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윤서가 내민 문서를 왕이 직접 읽었어요. 한도령과 송진옥이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현감과 공모한 증거까지.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왕은 신하들을 돌아봤어요. 한도령을 당장 불러들여라. 잠시 후 한도령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윤서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전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한도령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윤서가 거짓 증거를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편지들의 필적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도령의 글씨와 일치할 것입니다. 왕은 명했어요. 필적을 대조하라. 조사 결과 편지는 한도령이 직접 쓴 것이 확실했어요. 한도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전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한도령은 무너져 내렸어요. 윤서를 시기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안과 혼인을 맺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송진옥과 짜고 파혼시켰습니다. 대전이 숨죽였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송진옥은 어디 있는가? 도망쳤습니다, 전하. 소식을 듣고 이미 멀리 달아났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한도령은 유배 보내라. 한도령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곧바로 끌려나갔지요. 윤서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왕이 다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윤서, 내가 정말 왕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노인은 산길에서 만난 그 노인. 노인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늦었습니다. 왕은 반갑게 맞았어요. 오, 그대가 왔는가? 신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 노인은 왕의 비밀 책사였던 것이에요. 노인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젊은이가 바로 잃어버린 왕자입니다. 대전이 술렁였어요. 어찌 그리 확신하는가? 노인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왕자가 태어났을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옥패입니다. 10여 년 전 왕자가 실종됐을 때 저만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노인은 윤서에게 물었어요.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물건이 있느냐? 윤서는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작은 천주머니. 윤서는 품을 뒤졌어요. 그리고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지요. 노인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옥패의 반쪽이 들어 있었어요. 노인이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어요.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정말 내 조카란 말인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전하. 윤서는 선왕의 서자이자 전하의 조카입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왕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관자놀이 아래 점, 그것은 왕실 혈통의 증표였던 거예요.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거라, 조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전의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왕자마마, 윤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천한 서얼이 아니었어요. 왕자의 신분을 되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윤서인가? 왕자인가? 왕은 윤서를 위해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곳이 낯설기만 했지요. 며칠 뒤 윤서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0여 년 전 왕자가 태어났지만 정치적 이유로 궁에서 내쫓겼다는 것. 어머니는 그 아기를 몰래 맡아 키웠다는 것. 내 친어머니는 궁녀였단다. 선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했지.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윤첨지는 내 양아버지셨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서도 너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야. 윤서는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파혼, 모함, 시련. 모든 것이 자신의 숨겨진 혈통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송진옥이 잡혀왔습니다. 그는 끌려와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왕자 마마. 윤서는 송진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혼시켰소. 내 인생을 망쳤소. 송진옥은 떨었어요.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한도령에게 돈을 받고 거짓 관상을 본 것입니다. 윤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겠소. 당신의 거짓말로 인연이 끊어지고 가정이 파탄났을 것이요. 송진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왕이 명했습니다. 송진옥은 유배 보내고 다시는 관상을 보지 못하게 하라. 송진옥은 끌려나갔지요. 정연의 가문에서도 사죄하러 왔습니다. 정연의 아버지는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자 마마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정연도 함께 왔었어요. 그녀는 윤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윤서 도령? 아니, 왕자 마마.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서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제 마음은 그대로예요. 정연은 미소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왕자님께서도 여전히 그분이시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매월도 찾아왔어요. 윤서야,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네, 누나. 잠든 운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매월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 운명은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이제 깨어났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왕은 윤서를 크게 신임했습니다. 조카, 내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다. 왕은 윤서를 승정원의 우부승지로 임명했어요. 조선의 최고 권자 중 하나였지요.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우부승지라니.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윤서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윤서는 우부승지로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한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어요. 왕자 마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는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한도령은 먼 섬으로 유배됐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요. 송진옥도 유배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윤서의 어머니는 왕실에서 예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돌아가신 내 양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누이의 병도 나았습니다. 왕실의 어이가 치료해 주었거든요. 오라버니, 저 이제 괜찮아요. 누이는 활짝 웃었어요. 윤서는 가족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어느 날 윤서는 정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연 아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연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네, 왕자마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왕자마마, 신분이 바뀌었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맞잡았어요. 한때 파혼으로 끝났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왕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조카의 혼례를 성대히 치러라. 윤서와 정연은 마침내 부부가 됐습니다.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이룬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해 일했어요.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지요. 점 하나로 운명을 뒤집은 사내. 사람들은 그렇게 윤서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거울을 보며 관자놀이 아래 점을 만졌어요. 한때는 흉이라 여겨졌던 그 점. 하지만 이제는 왕실 혈통의 증표였고 그의 정체성이었지요. 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윤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대전에서 왕을 뵀어요. 조카,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전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거라. 윤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상과 점을 믿으며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흥미롭게 들었어요. 계속하거라. 흉은 마음에서 생기고 복은 뜻에서 피어납니다. 신의 점도 그랬습니다. 흉하다 여겨졌지만 결국 복이 됐지요. 왕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말이다, 조카. 그 말을 온 백성에게 전하거라. 윤서는 글을 써서 온 나라에 반포했어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지요. 윤서 왕자도 서울 출신인데 저렇게 됐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윤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윤서와 정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지요. 윤서는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것만은 가르쳐 주고 싶구나.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단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윤서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들에게도 작은 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위치는 달랐어요. 이 아이는 또 어떤 운명을 살아갈까?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홀로 달을 바라봤어요. 그때 매월이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잘 지내고 있구나. 누나, 오랜만이요. 매월은 윤서 옆에 앉았어요. 너의 점은 정말 특별했어. 흉도 복도 아니었지. 그저 선택의 표식이었을 뿐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누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매월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깨달았구나.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관상가의 한마디로 파혼당했지만 굽히지 않고 일어섰지요. 모함과 시련 속에서도 진실을 밝혔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윤서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점 하나로 운명을 뒤집은 사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됐지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흉은 마음에서 생기고 복은 뜻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